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말을 바꿔서 국회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정치개혁특위위원장 할 때는 국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300석으로 유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가 통과된다는 것이 보장이 없으니까 반대의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유인책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안대로 하면 지역구 의석이 28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구수가 작은 호남 지역 때문에 평화당, 대한신당 이런 곳의 의원들의 반발이 크고, 그리고 현재 공수처법을 둘러싼 선거법이 먼저냐 공수처법이 먼저냐 이 논란을 둘러싸고도 이른바 4당 좌파 연합 공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묻기 위해서 이런 제안 변경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총액은 300명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원수만 330석으로 늘리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원 세비가 10%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나 어느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찬성하겠습니까? 세비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다시 원상복구를 하겠죠. 때문에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안이다. 물론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만 절대로 이것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돈의 문제라든가 국회의원 수가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각종 비효율 이런 것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게 된다면 현재의 300석 기준으로도 가장 혜택을 보는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현재 의석수 6석에서 만약에 2016년의 선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최소 14석으로 늘어나서 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만약에 330석으로 늘게 된다면 그러면 14석이 아니라 16, 17, 18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저는 정의당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유럽식의 좌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정당 활동을 해왔다면 그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식의 어떤 합리적인 좌파가 아니라 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등장한 극좌파 정치인들은 한국 국회에서 역사상 보기 드문 이상한 형태의 또 어떤 국회의원은 반국가적 행태를 보여서 감옥에 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끔찍했던 극좌파의 추억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에 강기갑 의원 공중부양사건 한미 FTA 반대. 강기갑 의원은 원래 2004년 그러니까 노무현 탄핵 여풍으로 벌어진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시 민노당이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 그때는 민노당의 비례대표로 농민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가톨릭 농민의 활동을 하고 있었고 소를 120여 마리 키우는 부농이었습니다. 경남 사천. 자, 2008년에는 경남 사천의 지역구에서 당선돼서 올라옵니다. 자, 한미 FTA 반대, 이 좌파 진영이 거세게 밀어붙였던 저 정책 때문에 한미 FTA가 반대하면서 국회 본회의
본회의 개최에 항거하면서 당시 한나라당의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서 이른바 유명한 공중부양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대형 원형 탁자 위에 올라가서 두 발로 공중으로 뛰었다가 내려 꽂는, 그래서 이른바 강기갑의 공중부양 사건. 그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계 외신에도 요란하게 보도가 됐던 2011년의 김선동 사건, 최루탄 사건. 역시 한미 FTA 반대입니다. 김성동 의원은 비례대표는 아닙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두 차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극좌파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렸고 또 최루가스를 의장석을 향해서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 2014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 그는 원래 민주혁명당이라고 하는 이 지하당 활동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죠. 자, 그는 이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RO, 혁명조직 RO 조직을 통해서 주로 경기동부연합 이 당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내란 선동 발언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서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국가로 정해진 적이 없다라고 해서 애국가 제창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모임에서는 적기가, 북한의 군가 중에 하나인 적기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정희, 과거 민노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희. 6.25 라디오 방송에서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발언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당시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은 선거 보조금 27억 원을 받아놓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받았는데 대선 후보가 사퇴했다. 27억 원을 받아놓고도 44차례 할 수 있는 TV 라디오 연설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공보물도 한 차례밖에 찍지 않았습니다. 미리 다 후보 사퇴를 정해놓고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었죠. 때문에 당시에 이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 앞에는 전부 다 정의당의 전신인 이 극좌파 정당으로 들어온 국회의원들입니다. 합리적인 유럽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누가 이렇게 많이 심하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당은 이런 의원들을 다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런 이익 앞에서 정의를 포기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 조국을 데스노트에 올리는 것을 포기했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지지율이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극좌파 정치인들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30석 의석을 늘리는 것이나 연동형 비례대표는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